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넥스 조사연구팀의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사이넥스에서 출간한 이슈 리포트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검진 시장은 일단 초기 테스트베드로 좀 활용하다는 이점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목차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검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규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기회에 조금 이제 다 같이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유전 및 체질, 그리고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생활 습관 등 요인에 기반을 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질병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검진 기관을 통해서 진찰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을 건강검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보고서에서는 국가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건강검진이나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 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목적이나 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이제 큰 틀에서는 10년 주기로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작은 상세한 계획은 이제 5년마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3차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하게 보실 사항은 이제 생애 주기별로 검진 항목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이제 직종별로 건강진단을 도입을 한다라는 점을 조금 더 유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건강검진은 나라에서 굳이 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만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목적으로는 일단 큰 틀에서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이제 나라에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까라고 이제 포인트를 했을 때 이 사망 원인 순위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암종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심장 질환, 이제 세 번째로는 폐렴, 네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 질환 순으로 이제 사망 원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망 원인들을 이제 나라에서는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건강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R&D를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암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0가지의 암에 대해서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높은 폐암, 그리고 간암, 대장암, 위암 순으로 이제 나라에서는 암 조기 검진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라에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이제 여성암도 이제 건강 검진으로 이제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가 건강 검진 과정이 이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1951년도에 이제 결핵이나 기생충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신체 검사가 이제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신체 검사의 경우에는 2005년에만 한 차례 신체 검사 항목이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저 검사 항목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953년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검진이 점점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80년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검진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 95년도에는 이제 모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대상으로 이제 건강검진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는 직장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암검진이 최초로 도입이 되고, 99년도에는 의료급여 소극권자를 대상으로 암검진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007년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대상이 만 4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도에는 이제 각각의 법에서 운영이 되고 있던 건강검진 체계가 하나의 법 하에서 이제 통일이 되어서 관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건강검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09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이제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연결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암검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맥락은 앞서 설명드렸던 사망 원인 순위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년도에는 이제 학생들이 아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가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19년도부터는 이제 2030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2019년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검사 항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건강검진의 세부적인 종류와 각각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강검진 통계 자료에서는 여기 이제 국가건강검진에 해당하는 일반 건강검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해당이 되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들이 보통 많이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고서에서는 이제 국가건강검진뿐만 아니라 특수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그리고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목적, 그리고 시행 의무에 대해서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로 크게 유형을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로 국가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가 생애 주기를 감안해서 시행하는 그런 검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그리고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 그리고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건강검진이 있고, 그리고 특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이제 종사자나 이제 직업병 소견이 있을 때에 한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합건강검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다들 일반 건강검진 받으실 때 같이 패키지로 많이 묶어서들 이제 검진센터에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사업주가 이제 전액 부담해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이제 근로자의 복지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특수 건강검진과는 조금 목적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가건강검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 검진으로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일 때는 이제 뭐 2주마다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한 달마다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제 1년 주기로 이제 발달 과정에 맞추어서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생 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만 20세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 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3년마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검진을 했으면 초등학교 4학년에 검진하는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2년마다 이제 진행하는 것을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제 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진의 경우에는 다른 검진들과 다르게 의무 대상이 아닌 게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결석했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2번씩 다시 시행을 하지를 않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하게 될 동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건강검진 중에서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검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는 건강검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마다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아마 회사에서도 공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조기 검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망 순위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대장암, 간암, 그리고 위암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암 조기 검진을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암의 경우에는 자궁암은 만 20세 이상, 그리고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만 이제 조기 검진을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 주기의 경우에는 이제 암종에 따라서 6개월마다 해야 되는 암도 있고 2년마다 해야 되는 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용은 이제 공단이나 그리고 지자체 또는 본인이 최대 10%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시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특수건강검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첫 번째로는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모두 그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입사하기 전에 종사할 예정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시 건강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유해인자로 인해서 이제 이런 건강 장애가 좀 일어났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 건강 진단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집단에서 하나의 유해인자로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직업병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특정 그룹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강검진 방법이 임시 건강 진단에 해당이 됩니다. 유해인자에 따라서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고시가 되어 있듯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가 우리가 특수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께서 이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종합건강검진인데요. 종합건강검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하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이제 검사 기관의 규모나 검사 항목별로 상품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보통 알고 계시는 금액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품에는 숙박을 포함하는 상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숙박을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하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검진 비용은 모두 비급여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이나 사업주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각각의 건강검진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국가건강검진 기관이 몇 개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021년도 기준으로 23,000개의 기관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3%에 해당하는 13,000개의 기관이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6,000여 개의 기관이 약 21%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7,000여 개의 기관이 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0여 개에 해당하는 이제 13% 정도 해당되는 그런 기관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 암 검진을 같이 제공을 하기도 하고 구강검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기관들은 대체 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건강검진 관련된 행위료나 치료재료, 의약품 관련해서는 가격에 상한이 없는 비급여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검자에게 직접 전액 청구가 된다는 것이 가장 강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단이나 심평원의 심사를 받지 않고도 수검자에게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기관들이 이윤 창출하기가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건강검진의 결과가 처방과 시술로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의 결과가 이제 뭐 당뇨가 의심된다, 당뇨가 확진되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당뇨약을 처방하는 그런 시술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용종이 있다, 뭐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다라고 나타났다면 용종 제거술을 이제 권장하는 시술로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2018년도부터 21년도 것까지 이제 전체적인 수검률에 대한 트래킹을 해보았는데,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76.9%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도에는 67.8%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검률이 좀 낮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건강검진을 굳이 지금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일반 건강검진의 좀 수검률이 그 코로나가 심했던 기간 동안 소폭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다시 74.2%를 회복하면서 이제 평년 수준을 다시 유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서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주기별로 이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 74.5%였는데 2021년도에는 87.1%로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시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검진의 경우에는 18년도보다 19년도에 약간 늘어났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평년을 유지하는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특수건강검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대상자로 해당이 되면 100% 수검률이 나와야 하는 시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처럼 수검률을 별도로 기재는 하지 않고 대상자 수나 이제 사업장 수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약 228만 명이 이제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장은 9만 8천 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업장 중에서 어느 지역에 조금 이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 이제 인천, 부천, 안양, 안산 등 이제 생산시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들을 중부청이라고 이 시장에서는 정의를 하는데요. 전체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중에서도 저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합건강검진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는 종합건강검진의 이제 대상자 수를 좀 추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지출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 대해서만 금액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건강검진은 이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제도권 밖에 있어서 관련된 규제도 없고 공식적인 통계 자료도 없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건강검진 시장과 달리 좀 이 부분은 좀 추정치라는 점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기업이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종합건강검진에 지출한 비용은 약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개인이 지출한 비용은 1조 799억 원으로 기업에서 이제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보다 개인이 각자의 돈을 들여서 이제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시장이 훨씬 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건강검진에 소요된 전체 지출액은 2020년도 기준으로 1조가 넘었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일반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암검진도 일정한 이제 수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대상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검진도 이제 관련된 지출액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장으로 이제 앞으로의 건강검진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검진 제도를 조금 활용해서 우리 제품들을 어떻게 출시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일단 크게 의료 장비랑 그리고 체외 진단 쪽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료 장비의 경우에는 이제 검진 센터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소형 검진 센터가 있고 대형 검진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소형 검진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 검진 센터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검진 센터 중심으로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검진 센터의 장비 교체 주기가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쯤에 이제 대형 검진 센터에서 신규로 장비를 구매하셨던 분들을 타겟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영업을 하신다면 이제 새로운 이제 수요를 창출해 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형 검진 센터 중에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관련된 검진 센터와 그리고 전문 검진 센터를 또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전문 검진 센터에 좀 더 타겟팅을 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장비 교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게 단기간 내에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 검진 센터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교체 예산 마련이 좀 용이하므로 이제 대형 검진 센터 중에서는 전문 검진 센터에 시장에 진입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준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강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체외진단 기기, 체외진단 시약이나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이 가미된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기가 지금 다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판매를 하실 수가 없는데요. 이제 암 조기 진단이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건강검진센터에서 선도입을 한다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임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테스트 베드로서 이제 건강검진 시장을 좀 활용을 해서 신의료기술이나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앞단부터 누적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최근 신뢰로 이제 최근 대학병원과 연계된 대형 검진센터 중심으로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나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검진센터들에서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사이닉스에서 출간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부스 전면에 지금 관련된 샘플 보고서들이 모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슈 리포트의 항목으로는 지금 총 10종의 보고서들을 출간한 상태입니다. 그중 저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이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이슈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에 이제 동물용 의료기기랑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한 이슈 리포트가 이제 이번 달에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보고서 출간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최초로 출간되었던 창상피복제나 이런 보고서들은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2020년도 출간되었던 국소지혈제가 가장 이제 최초에 판매되고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도에 모든 보고서들이 다 리뉴얼되거나 신간으로 출간을 해서 지금 총 8종 시장 보고서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이닉스에서는 이제 국문 보고서뿐만 아니라 영문 보고서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 11종에 해당되는 이슈 리포트와 의료기기 시장 보고서를 지금 출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 부스에서 다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도서로도 등록된 용어 대조집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에 출간 예정인 디지털 콘텐츠들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제 척추의 임플란트,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CT에 해당되는 의료장비 리포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2020년도에 출간되었던 국소지혈제를 리뉴얼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용어 대조집도 지금까지 2판까지 출간이 되었는데 3판을 또 한 번 더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리포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던가 혁신의료기술, 그리고 모바일 심전도 기기, 바이오 의약품 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